자, 죽어도 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이제 9강째입니다. 벌써 9강째네요. 8강에서는 여러분들이 화점에서 일어나는 기본 정석, 수비형 정석을 여러분들은 이제 익히신 겁니다. 자, 그럼 수비형만 갖고 되는 거는 아니고 또 이렇게 두다 보면은 이제 공격도 하게 되고 또 자연히 상대도 공격을 해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본적인 정석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배워두셔야 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형. 그러면 이제 공격형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두면은 둘 때 이제 8강에서는 이렇게 나릴자를 두거나 뭐 한 칸 띄거나 붙여뻗기 정석이 전형적인 수비형의 형태라면은 이렇게 이제 협공하는 것. 이렇게 막상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실 때 이렇게 둘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협공을 해오면 또 어떻게 할지 또 이런 게 좀 난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형과 수비형 이 형태를 잘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잘 훈련이 되어 있으시다면은 바둑을 두실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바둑을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모양으로 바둑을 두려면은 반드시 이런 기본적인 그런 형태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죠. 이제 협공을 먼저 1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협공을 하면은 여기서는 백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칸 띄는 것도 있겠고, 또 붙이는 것도 있겠고, 또 삼삼을 파는 것도 있겠고, 또 이런 데를 양협공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많으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먼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삼을 파게 됩니다. 하면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로 둡니다. 이렇게 들어주고 젖혀주고 이렇게 둘 때 이어주고 이렇게 둡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이 뒀는데 이거는 훗날 가서 이렇게 이제 백이 이렇게 되고 나서 훗날 가서 이제 이런데 이렇게 활용당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보고 AI 인공지능에서는 이런 형태에서는 이 모양을 이제 요즘은 잘 이렇게 두질 않고 이렇게 많이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여기서 뭐 날일자로 둘 수도 있겠고 또 손을 빼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벌어지는 기본 형태니까 이 형태는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협공을 했는데 이렇게 삼삼을 판 걸 이제 첫 번째로 했죠. 공격형에서.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한 칸 뜰 때는 어떻게 둘까요? 자, 한 칸 두게 되면은 이렇게 둘 때는 보통 일로 한 칸 나릴자로 두는 게 보통인 겁니다. 이렇게 나릴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두냐 하면은 이렇게는 잘 안 둡니다. 이렇게 두면은 흙은 여기서 손을 빼고 일로 간다라든지 그래서 일로 두면은 손 빼고 또 이렇게 가는 것. 이게 요즘 가장 많이 쓰여지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이겠는데요. 그래서 이 모양일 때는 백은 이렇게 띄었을 때는 이렇게 두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협공을 해서 공격을 하면서 싸워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공격을 해오는데요. 이럴 때 이제 물론 나와서 이렇게 끊고 싸우는 것도 있겠고 다양한 수가 있는데 여기서 초심자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도를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처리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 지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이 돌이 죽어도 또 중요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나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죽는 거를 아까워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한테는 중구백일로 갈 때 이런 돌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그냥 내 새끼처럼 다 안고 살려고 하면은 절대 바둑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야 합니다. 죽일 때는 죽이고 이렇게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바둑에 대한 어떤 임기응변 이런 게 아주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9강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두니까 협공을 했죠. 자, 협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협공에서는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하자면은 또 초심자 여러분들한테는 그걸 다 기억하기에는 좀 또 이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간단하면서도 간결한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붙여옵니다.
자, 붙여올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자, 붙여왔을 때는 이렇게 젖혀주고 받아줄 때, 이때 여기서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이거를 두질 않고 이런 데를 가끔가다 초심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잊거나 이렇게 호구 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자, 이런 거는 백이 쪽으로 협공을 하게 돼 갖고 굉장히 난해해지는데, 물론 이렇게도 충분히 힘과 능력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초심자 여러분들은 아직 이렇게 힘이 약하고 수일기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상당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가볍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끊어오면은,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끊으면은 단수를 치고 들 때 이렇게 가볍게 이어주죠. 자, 이렇게 두면은 백도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두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그냥 두질 않고 둔다면 하나 밀어주고,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밀어주면은 여기를 선수로 흑한테 당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다 옥집이 돼서 아주 곤란을 겪게 되니까, 이거는 아프지만은 찌르면은 막아야 합니다. 이럴 때 흑은 이렇게 띄워주면서 두는 정석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이제 일로 협공을 한다 그랬죠? 협공을 할 때는 젖혀주고 받을 때, 요때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게 죽을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있거나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로 날일자로 가는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고 급소다라는 겁니다. 끊어오면은 이거는 가볍게 처리해서 이렇게 죽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일로 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두는 거는 훗날 가서 이런 걸 막히거나 그럴 때 굉장히 이 자리의 근거에 중요한 요초가 되기 때문에, 요 밀어넣는 거는 정말 중요한 급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받아줄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워줍니다. 이렇게 띄면서 협공에서 붙여뽑기에서 나오는 아주 간단한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협공을 이제 일로 하질 않고 약간 한 칸을 높이 갑니다. 언뜻 이거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비슷하다고 봐도 요 한 줄의 차이가, 공격형 4선은 공격형, 3선은 실리선이기 때문에 바둑의 그 어떤 내용은 완전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오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보통 백이 이렇게 많이 뛰어옵니다. 이렇게 한 칸 뛰면은, 그때 뭐 흑은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게 보통이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있으니까 요거는 뭐 서로 형제 정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면은 여기로 두고, 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선 조금 더 어렵게 두면은 흑은 여기를 받질 않고 이렇게 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정석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먼 훗날 흑이 이런 데를 이렇게 따라두는 게 아닙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는 훗날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이런 데를 한번 슬쩍 응수타진하는 게 아주 좋은, 아주 매서운 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져주면은 일로 또 한 번 두고 막아주면은 훗날 가서 패감이 많아질 때 여기서 이렇게 둬서 이렇게 엄청난 폭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백은 이 노림수의 흑한테 걸리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 되니까, 처음부터는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뒀을 때 조금 아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둘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은 받을 때, 이때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수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초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급자들한테는 이런 수를 굉장히 권장해 드리는데요, 초심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것도 무난합니다. 이렇게 뒀을 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고 이런 데를 두거나 이런 데 두는 게 보통 정석인데, 이건 나중에 훗날 가서 이렇게 두고 나서 이런 폭탄 같은 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수는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는 수니까 잘 활용되실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9강 5번째 문제입니다. 5번째. 자, 흑은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처음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한 칸 더 멀리 협공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멀리 협공 갔을 때는 이것도 뭐 물론 3-3에 파는 거는 기본 정석인데 또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초심자분들한테는. 자, 이렇게 두면은 쉽게 일로 드시고 받을 때 이렇게 두고 눈목자로 달려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런 정석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본적인 형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은 이 형태를 기본 정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석 이후의 변화는 흙은 다음에 일로 두고 받을 때 내도를 하나 희생합니다. 받아줄 때 이걸 두고 잡을 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둘 때 때려 먹었을 때 이렇게 호구로 지켜서 돌을 활용해서 백도를 응혈시키고 흙의 모양이 새로운 모양을 창출하는 방법. 이것이 정석 후에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번 잘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강 6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로 두고 받을 때 협공이 점점 멀어지네요. 자,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갈 때 이런 형태가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면 이때는 너무 머니까 백은 일로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백은 일로 두거나 일로 이렇게 두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있으니까 이 형태에도 양협공을 됐을 때 흙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기본 정석도 꼭 숙지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붙이는 게 양쪽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붙이는 쪽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도 예민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개발돼 갖고 양쪽 다 두는 수법이 다 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나가셔도 됩니다. 내돌이 있는 쪽, 여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붙이는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두고 젖히면은 빠져주고 이렇게 3,3을 침입할 경우에는 일로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일로 받아주면은 여기서 일로 끊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상황 보고 이렇게 둘 수도 있다. 이 두 개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양협공을 해왔을 때, 양협공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내돌에 있는 쪽 방향으로 붙여주고 젖히는 거는 기본이겠죠. 왔을 때 이렇게 3,3을 팠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호구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막는 거는 일로 두게 돼 갖고 끼워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두게 돼 갖고 이거는 너무 베개 모양이 너무 잘 되고 흙이 아주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돼 갖고 이거는 흙이 완전히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절대 일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두는 거는 또 이렇게 두게 되면 훗날 가서 이게 너무 활용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서 활용당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임팩트가 없는 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안 나쁘고 일로 두는 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꼭 이 정수를 반드시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훈련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로 두면은 이제 이렇게 둘 때 끊어서 잡아도 되고 일로 이렇게 단수 쳐도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이 형태에서 멀리 갔을 때 협공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정석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은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합니다. 요즘은 또 인공지능 AI가 아주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 정석의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많은 정석들이 옛날에는 저희들 배울 때는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사전을 두고 외웠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전적인 형태로 만들어 놓고 하는데 뭐 그냥 복잡하게 많은 것을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아까 이제 그 6번째에서는 여기를 협공했는데 여기서 백도 이렇게 두는 건 너무 좀 단조롭다고 보고 이 근자에 와서는 가장 많이 쓰는 수가 바로 이 수입니다. 이렇게 붙여주는 수입니다. 붙여주면은 이렇게 이제 이 수가 인공지능도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유행 정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흙이 주의할 것은 일로 둬야 하는데 일로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면은 젖혀주고 받을 때 이렇게 둘 때 흙은 간단하게 두는 건 이렇게 있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때 백은 이렇게 나와서 끊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같이 이렇게 맞불을 놓으시면서 싸우면은 절대 흑은 불리하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백도 자기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수는 안 둔다라는 겁니다. 백도 이런 데를 지키거나 그럴 때 그때서야 흑도 이런 데를 둘 수 있고 또 다른 데를 여러 군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흑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걸 둡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형태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정석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는 건 있는 게 있고 또 이렇게 가장 많이 유행하는 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기사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지금 이 시간에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흑은 이렇게 백은 찔러주고 흑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있게 될 때 젖히고 호구를 치고 단수를 칠 때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주고 그때 흑은 이제 여기서 이런 데를 둘 수도 있고 이런 데 둘 수도 있고 여기는 흑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위치가 약간씩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끼우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건 나쁘다 그랬죠? 이건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초심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범하기 쉬운 수법인데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혹을 치게 됩니다. 그럼 또 단수를 쳐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만 돼도 이건 상당히 그 흑이 좀 불리합니다. 이걸 와도 그냥 정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젖혀만 줘도 실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것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흑은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형태는 흑은 특수 상황 아니면은 드시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끼워 있는 거는 두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강 마지막 협공정석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워낙 협공은 복잡하고 너무 많습니다. 난해하고 초심자 여러분들한테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다 그걸 외우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또 공부하는 방법이 좀 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간결하고 쉬운 것 가장 실전에서 나타나는 형태만 기본적인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수비형 정석, 공격형 정석만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지해서 써먹으시면은 바둑을 둘 때 아주 좋은 모양으로 두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뒀을 때 협공을 이렇게 이제 낮게, 아까 조금 아까는 이렇게 갔는데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바둑의 참 오묘한 점 중에 하나가 돌 한 줄 차이가 이게 보통 사람들이거나 초심자분들은 뭐 다 비슷한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바둑은 그렇게 요 한 줄 한 줄 차이가 변화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완전히 길이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둑을 배우실 때 그런 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큰 오산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때 이제 이 백은 일로 두질 않습니다. 일로 두질 않고 협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도 아까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젖히면은 나가고 이 자리는 급소죠. 이때 여기서 쌍립을 서야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두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쌍립은 두 번 두기 전에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두셔야만 바둑을 아주 제대로 두는 바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무의식적으로 이 돌에 있는 거를 까마득히 있고 이렇게 막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십니다. 이렇게 이건 큰일 나죠.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끊기는 순간에 대책이 없습니다. 왜? 이거 나도 같이 끊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이거는 먼저 젖혀 있는 수가 너무 날렵하고 좋은 수가 돼갖고 여기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는 방법도 아주 괴롭습니다. 나중에 여기 한번 딱 붙이게 되면은 이것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렇게 단수 쳐서 몰아 가버리면은 이 흙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형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막지 말고 쌍립을 서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쌍립을 쓰면 백도 이렇게 이제 날일자로 오게 됩니다. 날일자로. 이렇게. 날일자로 오게 되면 멀찌감치 이렇게 협공을 하셔도 좋고,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런 수로는 또 이렇게 젖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두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백이 이렇게 막 좀 어렵게 놓으면은 초심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여기서 또 곤란을 겪으실 수 있어서 그런 수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또 아까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두는 것도 충분한 요령이니까 이 부분만 서로 참고로 하셔서 자기 취향에 맞게 두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정석에서 벌어지는 화점의 기본 정석, 수비형 정석 8가지와 공격형 정석 8가지를 해보았습니다. 요 8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우리 바둑을 배우시는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이 나는 중급 고수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형태를 마치 하나의 룰처럼 내가 1번, 2번 이렇게 기억하셔갖고 그거를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시다 보면은 그 8개가 8가지가 아닙니다. 16가지, 또 32가지, 64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상되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초보적인 형태만 기억하시면은 아주 절대적으로 바둑을 두실 때 아주 좋은 모양으로 우세한 바둑을 두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